우리 장관님, 우리 기초연금 25일부터 지불은 해드리는 거 이상이 없죠? 예, 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데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게 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노력도 하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지난번에 경실련에서 자체 실시한 대형 병원 경영이익 축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요?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우리 대형 병원들이 실제로는 수천억 개 이익을 내면서도 병원 그 회계 비용을 과다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경영 이익을 축소하고 병원 그 위기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상급 병원 81%에 해당하는 35개 병원에서 5,794억 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이 됐는데 1,160억 원의 적자로 축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관 보시기에 의료기관이 경영 성과에 대해서 조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좀 못 들었습니다. 경영 적자를 네. 위장을 해서 적자로 만들어 놓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목적이 병원에서 내가 적자 난다 대형 병원들이 네. 적자가 난 이유가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장관께서. 모르세요?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려는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고유 목적 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제 알기로는 법인세법상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건강보험 수가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0년도 그 감사원 발표에 보면은 국립대학병원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보면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5,494억 원의 단기 이익을 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곡이 되고 경영 성과에 대한 것을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부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유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저도 걱정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비영리 법인이라 해서 재무 회계 보고 못 받죠. 복지부에서. 주지를 않죠. 병원에서. 예. 아니, 맞습니까? 제가 확실히 못 들었습니다. 아니, 질문을 하면은 그 의원 이야기를 잘 듣고 답변을 해주셔야 자꾸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재무 자료를 받느냐고 여쭤보셨다면 대형 병원에 대해서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 받고 있죠. 네, 예. 그러면은 흑자가 나는데 적자로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기업 같은 데는 세금 포탈이 되겠죠. 이익이 많이 났는데 적자로 만드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단체에서는 우리 차관요. 예. 비영리 대형 병원에서는 이거 재무제표 보고 받습니까? 예,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몇 년마다 이렇게 분석도 해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게 감사에서는 이런 것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일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랄지 아니면은 공공병원이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취득하는 그 처리하는 방법상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준이 불분명한 점이 있어서 지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이 경영 수지가 이 건강보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회계 자료의 신빙성과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고유 사업 준비금으로 털어버리고 또 고유 사업 부분으로 떠니까 이게 적자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지도 감독을 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감사에 보면은 이거 연평균 5,495 단기 이익이 나는데 적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복지부에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러한 것들의 감사원 지적사항을 인지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고유 목적 사업비를 이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 중에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요즘에 그 유행하고 있는 간피하니, 정피하니, 엄피하니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요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듭니다. 이 세월호 참사에서 불러온 하나의 그 풍조가 돼 있어요.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제약회사의 사회이사 선임을 통해서 의사와 제약회사와 유착관계에 대해서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유행의 그 리베이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장관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복지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저희가 그 개별 의료기관의 어떤 그 규정, 어떤 법의 위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이사에 대한 어떤 제약을 두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좀 지금 사회이사가 재선임되거나 신규로 또 선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약회사들이 자사 제품 납품을 위해서 목적으로 의료인 의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구조적으로 이걸 복지부에서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이거 보고를 예를 들어 가지고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우려되고 있는데 주체가 신고 의무자가 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런 사회이사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제약에서나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전문가로서의 의료인이 사용자로서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잘못된 유착관계 또는 리베이트에 대한 소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저희가 복지부의 어떤 이제 신고 제도를 좀 더 강화한다거나 해서 좀 모니터를 강화하도록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그 강구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예. 이런 유착관계, 리베이트 문제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윤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